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소직 한국 믿는다. 한 K2 전차로 4,300대 싹 다 교체. 화끈한 구매 제한 한국 무기만 가능해. K2 표전차 성능 개량 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방사청은 도시지역 발달로 인한 작전 소요 증대 등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 구비를 위해 K2 전차 성능을 개량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2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적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복합능동 방호장치 장착, 도시지역과 산악지역에서 작전 수행 간 승무원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360도 전장상황 인식장치 개발, 인공지능, AI, 기반 원격사격 통제체계, RCWS, 장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이다. 복합능동 방호장치는 이스라엘 트로피급 능동방어 장치를 장착한다. 트로피는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중 코넷과 같은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 요격 능력을 제대로 증명했다. 폴란드 수출형 K2 프레는 트로피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선택했다. 다만 트로피 비용이 상당해 현재 트로피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한국형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현대로템과 이스라엘 라파엘이 개발 중이다. 이스라엘 아이언 비전과 유사한 국산 360도 투시헬멧 시스템도 장착한다. 360도 감시 레이더는 대전차 무기 외 초소형 정찰 무인기나 자폭 무인기의 접근을 탐지, 추적할 수 있어 무인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 또 RCWS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원격사격 통제 시스템도 개발한다. K2 전차에 RCSW를 장착하는 건 차량이 이동할 시에 적의 매복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초탄 명중률이 높아 아군 부대의 피격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탄약 소모도 최소화한다. 최신형 모델은 아군의 전장 지휘체계와 연동돼 바로 포병과 박격포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AI 기반 전술 차량용 지능형 RCWS는 AI 기반 표적 자동 탐지, 추적, 탄도 보정, 기동 간 사격이 가능하다. 차량 내부에서 원격 사격 수행이 가능해 전투원 생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K2 전차 성능 개량 사업에서는 장갑의 교체나 개량은 없다. K2 흑표전차 수출형인 K2EX 전차는 측면 장갑을 대폭 강화했다. 일체형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 LS, 도 4곳에 장착했다. 감시 카메라를 사방의 각 부분에 탑재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RCWS에는 12.7mm 기관포와 드론 제밍 시스템을 탑재해 포탑 위에 병사가 올라가지 않고도 원격 자동 사격이 가능해졌다. 방사청이 공개한 개량 사업 추진 계획안은 올해 전반기에 선행 연구를 실시하고 후반기에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한다. 오는 2027년에 성능 개량 사업을 준비해 2028년에 개량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K2는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돼 지난 2014년부터 국군에서 실전 배치 중이다. 구릉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활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인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 국가들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 장전 장치나 전자장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를 주문한 배경이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전차 1차 수출 실행 계약 물량 180대 중 28대를 지난해 납품했다. 이 계엄 논의 상황 고스란히 노상원 수첩 스모킹 건 되나? 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처리. 사살이란 표현으로 체포조가 실제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북한 공격 언급도 있어 외환죄로도 수사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당시 군부대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최근 발견되면서 체포조 운영 의혹은 한층 짙어졌습니다.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열거하며 몇몇의 실명도 적혀 있었는데 이들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 사살 지시가 있었다는 언급이 나왔으나 확인되지 않았는데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 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메모도 나와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수사로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야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에 타격하라고 지시하고 평양 침투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김 전 장관은 관련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모의 정황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된 만큼 경찰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의 정확한 작성 시기와 취지를 파악하는 한편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등의 외환죄 관련 법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드론 작전사 화재 시 부수 기자재만 보관, 전단통 없었다. 드론 작전사는 이날 밤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당시 컨테이너에는 드론 발사대 등 드론 관련 부수 기자재들이 보관돼 있었고 전단통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가 화재 당시 컨테이너에는 평양에 갔던 무인기에 부착된 것과 같은 전단통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해당 화재로 지난 10월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가 불타는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드론 작전사 화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8일 발생했다. 야당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가 계엄이 실패하자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 화재 원인을 묻는 질문에 자연 발화로 보고받았다며 드론 손상은 없었고 부수 기재와 발사대 정도가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론 작전사 화재가 자연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CCTV 확인 결과 거기에 접근한 인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4. 전용기 헌법재판관 임명 필수적,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그는 헌법재판소를 구인 체제로 완성하는 것은 국가적 의무이며 한덕수 총리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협의체 역시 이러한 혼란 속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탄핵 논의가 민주당의 지도부 고심 끝에 나온 결론 D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조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체적 계획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정황 역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무인기와 오물풍선을 통한 공격 유도는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처럼 보이며
이를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미 방어권을 행사한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사와 탄핵 심판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계엄 한 번 했다고 수사와 탄핵 심판까지 가야 하느냐는 식으로 반문한 것은 국민적 분노를 외면한 태도라며 비상계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은 대단히 경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사태는 단순히 몇 시간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선관위의 현수막 논란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지역별 유권 해석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선관위의 지도부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 정치 상황은 국민 모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지만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를 수용해 혼란을 수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